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우리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계속 활동할 데이브니어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인생의 드립, 우리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모 배지를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다닐까 생각하고 있는 한량 김선생입니다. 어떤 모양이 돼야 됩니까? 코스염 어때, 코스염? 코스염? 코스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추모 배지를 안 봐, 근데.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죠. 어쩌라고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도대체 왜 데이브니어가 하차를 한다고 게시판에서 이 난린가? 네, 이번 한 주는 그것만 달아주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네 번째 이유 되겠습니다. 자, 네.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왜 김프로쇼를 하차할 수밖에 없는가? 쉽지 않아. 야, 이게 다 정치 훈련이야. 이게 정치가가 될 때는 뭔가 이렇게 딱 명분이 명확해야 되고. 명분들이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그 순발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직 내공이 부족한 거야, 지금. 근데, 자, 답변해 주세요. 자, 이제 모든 것은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제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직감. 네. 직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일에 흐름이란 게 있고 높낮이가 있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뭘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직감.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사실 이게 막 진짜 어떤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런 거 있어요. 대학 때 오랫동안 3년 반을 사귄 친구가 있는데 나 이런 거 처음 얘기한다. 근데 그때도 뜨겁게 사랑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친구 만나기 전에도 뜨겁게 사랑하고 근데 여전히 결혼의 장점은 모호하고요. 그건 모르겠고요. 아니 농담이고.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매일 왜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래 그러자라고 했는데 제가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미션이 끝난 것 같다라는 직감이 오면서 내가 그냥 아무리 좋아해도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좀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에너지도 다운되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명분은 아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직감이다. 네. 느낌적 느낌이었다. 내가 찾다. 네. 자, 그러면 시시콜콜 댓글 톡 모카똥님께서 어제까지 드디어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야, 이게 뭐라고. 시즌 대단하시다. 2만 들었는데 엄청난 양이네요. 야, 이거 나도 못 들어, 이렇게는. 일하면서 듣는 거라 3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일하면서 들으신 하루에 8시간 들으신 거야. 야, 원래 시네마스타를 듣다가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오프닝이 뉴스 느낌이라서 정치 프로그램이나 하고 김프로는 어떤 사람인데 영화 재즈 시사를 하는 건가 했는데 기자가 하는 시사팟 처음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가 시네마스타가 김프로쇼로 와서 듣기 시작한 게 정주행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정주행 몰아서 안 하시도록 차근차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슈슈링링님. 와, 오늘 마지막에 나온 거 알려주세요. 보컬 목소리 너무 좋고 특히 기타, 건반 솔로잉이 너무 죽여주네요. 사실 음악 듣다 보면 솔로잉 너무 구린 거 많거든요. 오늘 정말 간만에 귀용합니다. 무슨 곡인지 그리고 보컬 세션도 궁금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프로듀서님. 보컬 세션. 보컬은 우리 로켓 아가씨고요. 와, 네. 우리 로켓 아가씨의 음반이요. 세션이 사실 드럼은 우리 이승철 밴드의 드러머 이상훈 씨도 한 3-4곡 쳤고요. 믹스는 우리 곽진원, 김동률, 이적 이런 사람들을 작업한 곽은정 기사님이란 분이 하셨고 마스터링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다이애나 크롤 같은 사람도 마스터링한 남상욱이란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공이 들어간 음반이에요. 편곡 다 본인 로켓 아가씨가 했고 연주도 본인이 했고요. 건반 연주는 다 자기가 했고 코러스도 본인이 했죠.
대단한 음반이죠. 이 건반 솔로잉이 죽여주네 했던 거니까 로켓 아가씨 연주다. 네네, 맞습니다. 본인 연주다. 본인의 연주입니다. 슈슈링닝님 10장 구매하세요? 네. 우리가 10장 드리는 게 아니고 10장 구매하세요.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네. 사셔야지. 스나이퍼 77님, 로켓 아가씨 음감을 끝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흰머리와 에브리띵이 제 취향이네요. 수고하셨고 반가웠습니다. 특히 최 선생님을 배웠어요. 네. 많이 오셨습니까? 저희 김프로쇼. 네. 저희가 한 25명 정도를 전체 모였는데, 그 중에 우리 절반을 딱 김프로쇼, 우리 가족들을 초대했거든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스나이퍼 77님은, 저희 공개방송 때도 오셨어요. 예. 키가 크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자, 우리 게스트 말로님, 최 과장님 브릿지 너무 웃겼어요. 이번 어쩌라고 네 분 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 힘내시고요. 자신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백암동님, 대타 작전 성공이네요. 그래서, 예, 저 대신 대타 작전 성공입니다. 네. 요게 그 브릿지 그거죠? 김프로쇼! 이거 하시는 거. 매교사님께서 방송 중에 말씀하시는 게시판은 어디 있나요? 라고 게시판에다 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여기입니다. 네. 루시93님, 걸쭉한 팟캐드 사이에서 유일하게 상큼한 음악과 목소리들 때문에 듣는다. 선언하셨어요. 이번 주 내내 니어 위크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어떤 코너입니까? 코너 속의 코너. 네. 데이브 니어에게 팟캐스트란? 그리고 우리에겐 데이브 니어가 진행한 팟캐스트들은 어떤 의미였는지. 네. 근데 일단은 이 자리 빌어서 참 우리 당신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알아요. 알았어. 일단 저는 팟캐스트, 나에게 팟캐스트. 이게 또 상당히 많은 공력과 노력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최근 몇 년 그쵸. 사이에. 네. 그쵸. 뭐 사실 김프로 진짜 저거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팟캐스트는, 마지막 말이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나에게 팟캐스트란, 자, 그러면 먼저 김프로. 네. 데이브 니어가 진행하거나 출연했던 팟캐스트가 김프로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발견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발견된 보석이죠. 왜냐면, CBS, 이런 데 게스트로 가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게스트하고 다르거든요. 본인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거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하는 거는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자꾸 코사리 당하고, 뭐 이렇게 쪼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었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재즈가 알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는, 이미 충분히 가치를 발견하시지 않았을까. 발견된 보석. 발견된 보석이다. 생각나셨나요, 혹시? 빨리 너부터 말해봐, 빨리. 안 걸려있는 거울이 내려가면 죽여버린다. 저에게 데이브 니어의 팟캐스트는 방송인 데이브 니어를 발견한 그런 팟캐스트. 너 진짜? 나는 솔직히 진짜 나 하면서 너무 못한다는 생각에 진짜 녹음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데이브 니어랑 오래 알고 대화를 오래 해봤잖아요. 저분과의 대화가 상당히 매력있고 재밌다는 거를 알아요. 아는데 인간관계를 가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방송으로 만나면 누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저렇게 조근조근 재미나게 이렇게 하네? 라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팟캐스트를 한 게 200회가 넘는데 누적해서 들은 그 숫자만 해도 몇백만이 거의 1000만 가까이 될 거란 말이죠. 그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저렇게 조근조근하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방송 콘텐츠이자 방송인인 거거든요. 나 왜 그만두는 거야? 이제 발견되었고 좋은 방송인을 봤는데 하차해. 전대 팟캐스트란 가능성이자 또 아직까지도 가능성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 되게 힘든 일들도 있었고 사실 그 힘든 일을 이제 뛰쳐나와서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왔는데도 제가 상당히 거기 좀 눌러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팟캐스트라면서 나름 좀 가능성과 자신감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야, 사실 이것도. 네, 저에게는. 여름 작가님에게 데이브 니어의 팟캐스트란? 전달된 인스퍼레이션이다. 저 사람. 잘못 가르쳤어, 우리가.
약간 애드립으로 이게 잘 자라겠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니까 하여튼. 전달된 인스피레이션이다. 네. 주말의 분위기에 맞게 선물 폭탄 코너 격조 있고 편안하게 나가보겠습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이 긴 김프로쇼 정주행을 마쳐주신 모카똥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사이담부터 어쩌라고까지 사연 소개 애청해주신 쿨라33님 축하드립니다.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루시93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름이 되면 걱정되는 발냄새, 항균과 맨솔 효과 써본 사람이 다시 30% 가까이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깔창, 그 이상의 깔창, 유니코프 깔창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가계 부담 1위 통신요금을 아껴주는 위너스텔 알뜰폰입니다. KT통신만 그대로 사용하고 통신요금은 정확히 반값인데요. 위너스텔 알뜰폰이 저희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그 다른 큰 업체들의 영업 공세에 힘겨워하신대요. 뭔가 김프로쇼가 한번 그럼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최희원 원장님과 함께 어쩌라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름씨 여기 라면이요. 감사합니다. 라면은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김을 풀어 넣어 드세요. 네? 김을요? 맛있네? 그래서 요즘 김프로 하는구나.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우리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배 감독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사실 돌체라 때보다 콜드브루를 더 좋아하는 배준현입니다. 광고를 노리고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잔잔한 파문이 있었어요. 아, 배 감독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며 게시판이 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비나니까. 네. 대쌤 대신 배쌤. 아, 이제 영화 말고 어쩌라고를 해라. 이쪽이 좀 더 소질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아니죠. 어쩌라고를 영화로 바꿔라. 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영화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 또 배 감독님께서 그 여성 인권과 사람들의 뭐 심리, 마음 이런 거에 또 민감하시거든요.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 헛다리 짚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여성에 대한 배려, 페미니스트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황 대리가 있으면 기가 차다고 또 웃었을 텐데. 없으니까 뭐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15년 이상 안 사람들 한 명씩 암살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여성분이 또 사연을 주셨는데 오늘은 사연이 좀 굉장히 깁니다. 오늘도 여름비서관님께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사귀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거나 불쾌함을 전혀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톡을 하다가 제가 한 말이 좀 기분이 나빴는지 하루 반 정도 잠수를 탄 후에 바로 카톡으로 이별 통보가 왔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회사 일로 인한 생활 패턴도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사귀는 동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저를 많이 좋아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걸로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카톡 이별 통보로 충격을 받았었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 그쪽은 자존심 문제라고 하길래 제가 기분 나쁘게 한 점은 미안하지만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쪽에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뒤 며칠 후에 페이스북과 카톡에서 저를 삭제하더군요. 제가 했던 실수는 주변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했던 거였습니다. 계속 저랑 오래 같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방심을 했던 점도 있고 그 사람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름 신념이 있어서 하고 있는 일로 보여져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이 점은 저의 실수지만 그 사람이 공황장애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잘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스럽고 씁쓸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는 마음이 처음처럼 흔들리지는 않지만 생각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씁쓸하네요.
20, 30대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건 너무 미성숙한 방식이 아닐까도 싶고요. 페북 친구가 1,500명이 넘으면서 저를 굳이 삭제한 이유는 무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굳이 저를 인생에서 지울 만큼 그렇게 원수 같은 일은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이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리였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는 평생 처음이라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황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평소에 자기 기분이나 의사표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꾸 제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저를 자책하게 되네요. 그 사람의 심리가 뭐였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왜 화가 안 나냐고 의아해합니다. 일방적인 카톡 이별 통보와 SNS상의 삭제에도 저는 왜 화가 안 나고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까요? 제 심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해본 적 있습니까, 김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있지요.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남자들의 심리가 뭡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카톡으로 이별 그 통보를 판단은 우리가 했다는 할게요. 현상만 하나 있을 뿐이지 네.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된 심리와 배경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게요. 네. 당신의 심리를 얘기해달라고. 카톡으로만 연결돼 있던 사람과 헤어진 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얼굴 보기 싫었을 때, 아, 네.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서로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만날 필요 없이 이렇게 헤어집시다. 요랬던 적 있었던 것 같고. 배 감독님은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그러자던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지. 아, 너는 본인이 그러겠지. 통보를 받아서. 어, 아, 나한테 이 말을 내 얼굴에 대고 하면 가겠다. 응. 하던가요? 응, 톳이 안 틀리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가야지. 네. 저는 시즌 1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스타일. 이걸 왜 카톡으로 얘기를 해, 이거를. 당했나요? 당하셨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했을 땐 카톡이 없었어요. 문자였나요? 문자였지. 전 이런 스타일 싫어합니다. 저도 정정할게요. MSN이었던 것 같아요. MSN. MSN. MSN이었어. 요거 연식 나오나요? MSN이 유행할 땐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저는 뭐 연애할 때 문자 이런 거로 거의 교류하지 않는 세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시즌 1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업무상으로 제가 카톡으로 얘기했다가 이런 걸 왜 카톡으로 얘기하냐고 막 화를 냈던 상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업무적인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다가 된통당했죠. 그래서 사과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연을 보는 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어요. 이분에게 정말 빙의해가지고 이분을 지지하고 싶다. 그런 사람 만나시면 안 된다.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는 만나서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정도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쁜 거를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책임 있는 거 아닌가. 뭐 전 그렇게 어떤 식으로 잘못을 했던 간에 이거 하나는 카톡으로 관계가 끝난 거 하나만큼은 그렇죠. 전적으로 이 상대의 탓이다. 그럼 네. 다른 거는 물론 이제 뭐 남녀 사이에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제 다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별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것 자체는 이거는 지탄받아도 마땅하다. 아유, 많이 당했나봐. 아니, 전 그런 거 김 당한 게 선생을 아닌데. 또라지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어? 저는 이제 이별 통보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혹시 김 선생님이 김프로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출연 그만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내용의 골자는. 그렇죠. 그러면 저 나름대로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는 메신저가 됐든 문자가 됐든 실제 얼굴을 보지 않고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 심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얼굴도 보기 싫을 만큼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통상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오히려 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헤어지자라고 말할 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비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꼭 얼굴 보고 헤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엄청난 세러머니 끝에 한번 헤어졌습니다. 세러머니가 중요해요. 그럼요. 네네. 아니, 그건 저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대접을 일단 뭐 시작을 해서 관계를 서로 애인 관계를 맺었으면 끝나는 것도 만나서 진중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뭐라고 말해도 실드가 안 되고 미숙한 거죠, 이거는. 예, 그건 인정해요. 네. 네. 아니 근데 뭐 꼭 헤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부인과의 싸움에서 제가 말을 끊어요. 됐어! 그런데 딱 끊고 그게 교과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대화를 차단한다 뭐 이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 안 좋은 기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의 이유가 남편들의 이유가 부인이랑 계속 얘기하면 말발이 딸려요. 그래서 이걸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 불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능력의 부족인 거긴 하죠. 그런데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이렇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상대분도 얘기를 조곤조곤 해가지고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약간 궁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지도 모른다. 마음은 이미 떠나긴 했는데 그걸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아니 충분히 돌이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인이 그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패친 차단하고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도 약간 결이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나름 마지막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하고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찼어 이거야. 내가 찼어. 내가 돌아보지도 않았지. 그래서 카페트 다 차단했어.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말이 있군요. 방금 제가 읽다가 그렇게 읽었어요. 카페트가 왜 이러지? 페이스북이랑 카톡이구나. 이렇게. 내가 다 차단했어. 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싶었다. 못난 자존심이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별의 이유가 나는 그래도 전화로 왜 헤어지는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가 이랬대잖아요. 자존심의 문제다. 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 라고 하면서 당황한 거예요. 말을 몇 마디 섞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혼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 남자분은. 이 여자분은 이렇게 막 격양된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뭐 이유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람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되게 차분하게 얘기했을 거야. 이미 혼내는 게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분명히 내가 지금 이별 통보해서 굉장히 쓰레려야 되는데 저렇게 차분하게 날 혼내다니 이러면서 시간을 줘. 일주일만 줘. 그 일주일 동안 혼자 카페트 차단.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몰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배역에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남자가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냐. 저는 자존심 문제라고 하는 거에 약간 이제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연 주신 분이 썼던 게 이제 서로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회사 일로 인한 생활 패턴도 다르고 주로 이 부분이 뭐냐면 남성분이 지금 사연 보내신 여성분보다 사회적인 조건이 약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 같죠. 이 상황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 내 걱정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또 방심한 채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많이 상합니다. 그렇죠. 네. 네. 문자로도 이별당해보고 이런 케이스도 있나 보지? 여러 가지가 있네. 이거는 많이 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전화로 이별하거나 만나서 이별하게 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왜 그렇게 생각했냐. 우리가 왜 헤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 얘기를 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보다 사회적으로 딸리는 게 듣는 게 난 너무 자존심 상했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 네. 그래서 배 감독 말처럼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한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대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상담자든 지인이든 상대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때 진실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아니에요. 되게 이 질문을 할 때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상담자들도 가끔 그걸 고민해. 이거를 상대의 진짜 마음이 어떻다라고 유추해 주는 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가를 이렇게 약간 고심하게 되기는 해요. 오늘도 제가 읽으면서 이분한테 어떤 쪽에 비중을 맞춰야 되는지가 약간 고민은 되기는 했어요. 이별 통보 방식에 대해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신 김프로님 말씀에 의견 동의를 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보통 이러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네. 그래서 보통 공황장애를 갖게 된 사람 특징이 평소 자기 기분이나 의사표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꾸 제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자책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리가 뭐였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사람한테 화가 난다기보다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아마 은연중에 내가 계속 저 상대 남자 친구를 뭔가 압박을 했구나를 은연중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다는 걸 이별 통보로 처음 깨달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화가 나기보다 안쓰럽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그거를 뭐 친구들은 걱정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데 괜찮다 라고 하면서 공황장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도 써주고 했었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응용중에 계속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암시를 한 거 아닌가 이 남자에게. 그래서 그게 약간 압박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동의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남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제 수준, 그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신이 없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한다라는 거를 이 남자한테 조곤조곤 했던 건데, 네네. 그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력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네 피부가 말이야. 굉장히 오돌토돌하고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너는 턱이 굉장히 사각턱이고 얼굴이 굉장히 크거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조곤조곤. 그거를 듣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걸 거거든요. 네. 남자들한테는 경제력, 능력에 대한 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또 은연적으로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여기도 써주셨잖아요. 월급이 낮고 불안정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고 비교를 당했다면 그거에 대한 만약에 분노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억하심정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3,450배는 더 하실 거다. 우리가 다 남성이라서 남성의 어떤 부분을 좀 지점을 생각하게는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남자라는 동물을 좀 모르셨던 것 같아.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남자에게 있어서 경제력 또는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남자라는 동물을 지탱해주는 그 자존심에 8할 이상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분은 그래서 이분 만나는 게 좀 괜찮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그럴 수도 했어요. 있죠. 네. 상대가 뭔가 그렇게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조금 저하되어 있다고 해도 본인은 그걸 개의치 않으니까 나는 만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만나고 본인은 편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혹시 없나? 만약 관계가 대등하거나 상대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 본인의 연애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지점을 좀 생각해 볼 기회는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괜찮았다는 건데 한 달 반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의 상대방이 뭐 이런 게 맥락이잖아요. 근데 안쓰럽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라는 사연이 사실 이 질문이 본인의 어떤 심리를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본인 심리도 네.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긴 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안쓰럽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이별 통보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 역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태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나거나 좀 네. 분한 네. 그거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배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걸 본인이 자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난 왜 화가 안 나고 안쓰럽지? 얘가 왜 이렇게 불쌍하지?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자존심이 덜 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유추 가능하시고 이미 네. 그 방법마저 굉장히 미성숙한 방식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빡침을 한번 딱 표현을 하시고 지인들 앞에서 에라이씨 콜드브루 한잔하고 가자 네. 하고 끝까지 못난 놈 광고를 얻고 싶어하는. 네, 뭐 드라마 같은 거 쓰다 보면 PPL 넣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털어버리셔도 된다.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내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내상은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화도 있고 안쓰러운 감정도 다 느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느 한 감정은 없이 오로지 이제 상대가 오히려 불쌍하기만 하다라는 느낌에 치중돼 있다라는 건 네, 확실히 자신의 감정을 뭔가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네, 네. 한 달 반 정도 사귀었다는 거에서 너무 짧다. 뭔가 그렇게 감정을 많이 주고받으시기에는 한 달 반은 좀 모자라다. 네, 좀 굉장히 서로 간에 피상적이셨는데 결말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의아하고 좀 자존심 상하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막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반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어떤 집중도 있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일 수도 있고 한 달 반을 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다가 나타나서 막 로빈슨 크루소처럼 나타나는 커플들도 있잖아요. 깊은 연애라기보다는 밀당에서 좀 더 나간 정도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그래요. 내가 조금 방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나름 뭐 하고 있는 일 그렇게 보여줘서 뭐 괜찮았고요. 어떤 조건을 대고 확인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안심하도 있어야겠다. 뭐 아니면 여기선 조금 더 내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래 얘를 오케이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이런 방법으로 나를 내쳐?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저는 간 거야? 오히려 이런 느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조금 한 달 더 그런 것 반밖에 안 됐지만 같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오히려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막 열고 말도 편하게 하고 했던 건데 본인은 친밀감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냥 스스럼 없이 자기 속의 걸 다 얘기한다고 한 게 남자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을 계속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배 감독님의 표현이 네. 그게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마음을 열었다라는 표현은 했는데 네. 그게 과연 가벼운 마음에 열은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지금처럼 진중하게 연 거냐라는 차이는 있는데 저도 좀 진중하게 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감정에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건 여전히 이 상대를 놓지 못하겠다라는 본인의 특성이 많아요.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어차피 우리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안쓰럽고 이러는 거는 그 상대와 계속 연결하고 싶고 다시 재회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거는 한 가지 이유죠.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편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분한테는 사실 마음을 열었다라는 어떤 표현이 아닌가. 저는 약간 다르게 읽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사귄 기간 동안이란 게 이제 마음을 열고 나서 그럼 오늘 우리부터 만나는 거예요? 부터 한 달 반인 거예요. 그렇죠? 초기 연애를 떼어올려 보면 한 달 반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떻게 살고 싶고 그런 등등의 그 이야기들을 그 어느 때보다 집약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초기 한두 달이. 그 정도가 오간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당연히 마음은 열었죠.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가 않아요, 아직. 적어도 몇 개월 이상, 1년 정도 만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떤 조건이고요, 뭐가 어떤 그 일을 하고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실은 이런 사람이고요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저는. 오히려 이 한 달 반 동안에 마음을 열고 호감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피를 이제 좀 알겠다 싶은 정도인데 이별 통보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시간이 짧았다는 게 물리적 시간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징후로 파악한 느낌.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사귄 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나를 많이 좋아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걸로 내가 착각을 했었다. 지금 돌아보니 그러내면 이렇게 이별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스스로 돌아보니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사귄 동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다가 과연 어떤 걸까? 우리 둘이 함께 이러이러한 삶을 살자. 였던 걸까? 아니면 어떤 방향 제시가 되다가 달라졌던 게 맞춰가는 거였을까? 예, 제가 근데- 듣기에 아주 멋있.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조건,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나와 공유할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파악의 용도로 뭔가 얘기했던 게 서로가 이렇게 툭툭 이제 가시 돋친 듯이 찔려가던 게 그래도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면 이게 서로 상처가 안 됐겠지. 근데 불만을 얘기 안 했대. 그러면서 쌓아두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는 안 되겠다. 라고 갑자기 남자가 통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은 당황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까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마음을 조금 열고 있다. 그러니 이런 다시 자기가 했던 말을 되짚어보고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럼 과연 다시 그러면 그분의 연락이 됐을 때 이분은 나는 그럼 다음부터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만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자기도 나의 심리를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긴 그대로라면 지금 다시 만나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서로의 그 눈높이가 안 맞은 채로 본인은 마음 열었다고 편하게 하고 그게 상대가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상대는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하고 이럴 수 있는 재현이 좀 더 요소가 많고 우리가 조금 쓴소리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상대 반응을 파악하는 게 이게 초반인데라는 느낌 아직 연탄 등장 안 했는데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면 다음 관계에서도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을 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아직은 조금 이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사연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좀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였다면 이건 사연의 일부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사귄 동안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거나 불쾌함을 전혀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쾌함을 표현했어야지. 난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한다. 나의 경제적인 요건이나 어떤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그게 불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쨌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지. 네, 이건 상당히 문제인 것 남자가. 같아요. 네. 하긴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 걸 알아. 쉽지는 쉽지 않은데 않아요. 간만 보고 자기 혼자 다 평가하고 중간에 이게 중간 그렇죠. 평가는 안 해준 거예요. 그 여자를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고 싶다면 내가 그 부분이 되게 속상하니까 그 부분은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게 이 부분은 여성분이 안 꺼내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안 꺼낸다는 거는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남자가 얘기를 해줘야 아시는 분이었어 지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네. 그런 뭔가 이분도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안정적인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본인 나름대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 공유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막 이렇게 얘기를 서스럼 없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상대방은 굉장히 큰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였을 텐데 네. 그 얘기는 여성분이 안 꺼내시거나 화제로 안 삼으시는 게 네, 앞으로는 물론 그래도 앞으로, 좋긴 네. 하는데 그쵸.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저런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하나라고 할 때 상대방이 사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호감이 있고 계속 같이 만날 어떤 의사가 있으면 이거 내가 당신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좀 받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계속 평가해 보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많지 않나. 만약에 제가 그 남자 입장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듣기 싫고 힘들었다면 근데 사실 이 여자는 좋아. 그러면 당신은 되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으니 서로 우리 길게 더 좋은 사랑을 하려면 이 부분은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 여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할 분이었으면 만나서 헤어졌겠지. 그렇지. 제 말이 그런 그게 거예요. 안 되는 분이니까 만나서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카톡으로 그런 헤어진 거야. 거야.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이유도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뭐 이런 거 좀 기분 나쁘고 좀 우물쭈물 했을지 잘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 이야기를 뭔가 했다는 얘기죠. 그쪽은 자존심 문제라고 하길래 제가 기분 나쁘게 한 점은 미안하지만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일주일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나 그래 미안하다. 네 기분 나쁘게 한 거 내가 미안하다. 근데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다 얘기를 했어. 그 남자도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까지 알고 일주일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제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분은 이 양반 지금 양 그래. 다 빙이 돼 있어서 이쪽 저쪽 다 빙의하고 있어.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분한테는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끝낼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이분이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사과했으니까 됐지?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럼 그 정도면 카톡으로 이별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그래도 안 돼. 그렇지. 그래도 카톡이면 안 돼. 그리고 그래도. 아니 속엔 네가 너무도 많아. 빙의해서 그쪽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뭐예요? 카페트 차단이잖아요. 나 같으면 일주일 뒤에 카톡하는 거는 이해가 가. 나중에. 그때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안녕. 그리고 이제 차단할게. 라고라도 했어야지. 근데 여기서 혼자 무슨 정치 공작 펴듯이 몰래. 그러니까 다 차단을 이분한테는 했다. 이미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상처였을 거예요. 이거를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정도인데? 근데 저희 미안. 김프로가 평정심을 잃어가지고 아까 김 선생님이 원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그랬어. 지금도 제가 보기엔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계속 그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빙의하는 바람에. 아니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고 다 얘기했고요. 이 사연 보내신 여자분은 만약에 남자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인 거를 알았다면 안 했을 뿐이세요. 그럼요. 근데 몰랐으니까 이 정도로 한 모르셨던 것 거야.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 남자라는 동물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네, 진짜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상처 입은 남성들은 굉장히 그 상처 입은 수컷으로서 최대한 자기가 찌질한 행동으로 자기 정신을 승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톡으로 이별을 한 거다. 네. 별거 아니다. 별거 예.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가 그러면 나는 이게 별로 잘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은연중에 또 그런 얘기 해버리면 그럼 또 잠수 타냐 새로운 남자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것만 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잘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굉장히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도 있다. 이 그럴 수도 동물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네. 네. 그럼요. 우쭈쭈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남성 지향적인 약간 남성 제한. 우리한테 맞춰라 이런 네. 얘기처럼 아니, 아니요.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 우쭈쭈까 나빠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여론 비서관님 같은 분들이 그걸 우쭈쭈까지 해줘야 되냐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좀 남자에게는 눈빛이- 우쭈쭈만 해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오히려 그 정도로 단순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굳이 이제 건드리지 않고 현명하게 좀 행동을 하시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상대방 남자의 캐파에 따라서 그 부분은 김 선생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내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피해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자신도 없으니까 이걸 핸들링 못하는 건데 그건 이제 남자의 캐파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그건 꼭 네.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파에 따라서 지금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면 허허 넘기면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작아지니까 이 부분은 좀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받는 데미지는 비슷하다. 표현 호방한 사람은 그렇게 뭐 호방하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이끌어가지만 어쨌든 받는 데미지는 비슷하다. 그쵸. 남자들한테는. 생각은 깊이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몇 가지만 좀 수정을 하면 이분과 다시 잘 되거나 나를 좀 오해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전반적인 흐름은 완전히 깨졌다.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아직 충분히 감지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감당은 사실은 해야지 앞으로의 이성 관계에서도 조금 더 가능한 교류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견이 같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쉽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 상대 남성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으니까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데미지 있게 그 양반은 퇴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네.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질 환경이 별로 안 생길 것 같다. 19금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네.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어떤 상담하는 여성이 뭐 남성들한테 불만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남성들은 대개 그런 거를 일도 들을 자세를 안 갖고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만이 되지 조금 뭐 싫은데라든지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다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취급해가면서 그 부분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맞춰주는데 오히려 내가 솔직하게 이거 말해주면 서로 교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여성분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실 거기에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거든요. 네. 남자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다 해주고 생각보다 우쭈쭈 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결론을 내면 그러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내가 정말 잘못했나. 급소에다가 비수를 꽂아 넣고 돌렸구나 90도 바로 죽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다고 갑자기 카톡으로 통보한 다음에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러지 연락 않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않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 그릇이 같이 있었으면 아마 그 그릇이 이미 깨졌을 거다. 내용물을 다 담지도 못하고 깨졌을 거니까 그냥 단념하시고 다른 더 좋은 분을 만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반이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귀기로 한 사람이 네. 헤어질 때 이 정도의 예를 갖추지 못하는 분이라면 안 만나시는 게 낫다. 네. 예.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남자분이 어찌됐든 뭐 그게 아무리 아픈 거라도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아끼는 차원에서 와서 이게 뭐 그냥 다시 잘 얘기한다고 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니까 다음번에 실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되게 아팠는데 더 못할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지금 남성은 당신을 받을 그릇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네. 더 나은 그릇과 연애를 하라라는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남성이 앞으로도 그보다 더한 그릇이 많지 않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거창해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괜찮다. 같은 남자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생색 안 내고 폼 잡을 줄 알면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 얘는 생색 다 냈지 폼도 못 잡잖아. 이 사연 보낸 여자분의 남자친구였던 이 양반은 뭐 찌질한 거 다 들키고 폼도 못 잡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내가 한 달 반 동안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건 자존심 문제야. 이게 뭐야? 얘 그때 좀 하여튼 그러니까 다음에는 생색 안 내고 폼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럼 그릇이 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의 남성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것을 찾기보다는 적당한 것을 찾아서 키워주시는 게 훨씬 빠르다.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우리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이분한테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요. 만약 상담 현장에 이 지금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으면 근데 지금 얘기를 할 때 한 가지를 생략하셨는데 무슨 카톡을 내용을 적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했냐는 얘기를 질문하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그 배경은 다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카톡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빠뜨렸거든요. 이 얘기는 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게 하는데 디테일을 설명할 때 좀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디테일이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확실히 내 부분, 상대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추가로 좀 하고 싶었습니다. 관계의 파국을 불러왔던 마지막 그 카톡 한마디는 무엇이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그건 좀 거죠. 궁금하기는 해요. 혹은 이게 뭐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면 문제가 불거졌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카톡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라면서 사연을 쫙 길게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라는 말을 안 하신 게 분리해서 일부러 빠뜨려 쓸 수도 있고 안 쓰셨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심했다는 게 혹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가 이랬다니까. 그렇죠. 라는 네, 입장을 기준이 견지하는 거기에서, 네. 느낌의 문장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네. 다음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걸 묻고 만약 저는 그건 뭐 별거 아닌데요. 그러면 별거 아니어도 얘기를 해보자. 그게 사실은 이제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소한 것이든 디테일하던 것이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나 자리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되게 드리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남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너무 남자 얘기만 했나요? 그래요. 근데 주로 남자들의 찌질한 들키기 싫은 면을 많이 얘기했잖아. 남자들이 생각보다 찌질합니다. 네. 생각보다 홍상수 찌질하고 감독의 영화를 지금 한 편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 뭐 여기 고정이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러다 전 다릅니다. 여러분, 전 달라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남자들과 다릅니다. 보이는 라디오 해야 돼.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번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실 때 좀 참고하시면 또 더 큰 그릇, 넓은 그릇, 남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없어. 여러분, 있습니다. 아,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세레모니 한 장면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약간. 네, 아무튼 그래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맛있어.